자, 그럼 개념을 연결할 때 보니까 2학년 때부터 곱셈 고구가 시작됐어요. 3학년 때는 그것을 이용해서 몇십 몇 곱하기 몇을 3학년 1학기 때 했습니다. 자, 이제는 자릿수를 확장해서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로 이제 확장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연산의 발견 6권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의 발견 6권은 3학년 2학기에 해당되는 거죠. 또 학기별로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3학년의 두 번째 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례로 들어가면은 6권은 총 20단계, 20단계 있는 전체를 이 시간 다 다룰 것은 아니고 지금 목차에 나온 박스 친 거, 3단계 세 자리 한 자리 곱한 거, 그 다음에 7단계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 그리고 10단계 몇십 몇 나누기 몇, 그 다음에 12단계 몇십 몇 나누기 몇인데 이제 내림이 있고 없고 나머지가 있고 없고 이런 거. 그 다음에 14, 15단계는 나머지가 있는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그리고 분수만큼 알아보기, 그리고 17단계 들이의 덧셈, 그 다음에 20단계 무게의 뺄셈. 이렇게 하면 몇 개입니까? 총 8개입니다. 8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단계부터 들어가 보죠. 3단계는 지금 세 자리 곱하기 이제 한 자리를 하게 되는데 앞에 1, 2단계에서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에서 했던 몇십 몇 곱하기 몇,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죠. 이것을 이제 확장해서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하게 되는 겁니다. 연산의 발견은 개념 연결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그 단계에 6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에 첫 장을 개념에다 집중하고 연산을 그저 기계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을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낼 줄 아는 그런 학생을 만드는 것이 연산의 발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장은 개념에 집중하는데 개념 연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울 올림이 여러 번 있는, 그럼 올림이 여러 번 있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올림이 한 번 있는 걸 다뤘다. 그 2단계일 거고, 그 전에는 뭡니까? 올림이 없는 것을 다뤘을 거다. 그러면 올림이 없는 거나 올림이 한 번 있는 거는 굳이 여기서 안 다루고 3단계에서 올림이 여러 번 있는 걸 다루면은 올림이 없는 건 아주 간단하겠죠. 올림이 한 번 있는 거는 여러 번 있는 것보다 더 간단해서 가장 복잡한 것을 다루는 겁니다. 제가 3단계를 고른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개념을 연결할 때 보니까 2학년 때부터 곱셈 고구가 시작됐어요. 3학년 때는 그것을 이용해서 몇십 몇 곱하기 몇을 3학년 1학기 때 했습니다. 자, 이제는 자릿수를 확장해서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로 이제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는 이게 3단계이기 때문에 1단계나 2단계에서 한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눗셈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를 줬습니다. 이거는 바다 올림이 이제 4, 7, 28에서 한번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2, 4는 8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6 곱하기 3도 이거를 지금 가로로 썼지만 세로로 할 수도 있고 그냥 가로로 놓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거 103 곱하기 3은 1, 3은 3, 0, 9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번은 3, 6, 18이 이제 올림이 있는 거죠. 올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꾸로 하면 3, 6, 18에 1, 3은 4, 2, 3은 6 이렇게 그 세로 세모 한다고 생각하고 해도 되고 자릿수를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가로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뭡니까? 나누기를 해서 28을 나누기 4라는 게 뭐냐, 또 28 나누기 4는 얼마냐, 똑같이 7이 들어가겠죠. 7.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라 뜻으로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 자, 여기서 걸리면 3단계 오면 안 됩니다. 1, 2단계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30초 개념입니다. 연산의 발견은 30초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30초 개념은 개념을 그저 계산만 해서 연산을 계산만 해서 답만 구할 줄 아는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뭐냐면 자기가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그런 상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말로 표현할 줄 아는 표현학습 또는 선생님 놀이가 가능한 아이를 만들자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올림이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세 자리 한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올림이 여러 번 있으면 계산이 복잡하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림한 수가 올림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니까
올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되면요. 한 자리 할 때, 한 번 할 때 세 번 곱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숫자에 또 세 번을 곱하면 6번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면 숫자를 어디다 쓰는 것도 복잡해져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잘 기억하라 그런 말로 지금 했습니다. 근데 어디다 적느냐? 바로 윗자리에 적는다. 그 자리 적는 게 아니라 또 저 멀리 적는 게 아니라 바로 윗자리 한 칸만 위로 올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올림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올림도 기본은 이렇게 구체적인 모형, 즉 구체물, 반구체물, 수모형을 써서 245 곱하기 3이 뭐냐? 이 곱하기의 뜻으로 가자면 245 곱하기 3은 245가 3번 더하는 거다. 그래서 245를 3번 더했어요. 3번 더했더니 여기 있죠. 40, 40 해서 42, 12개가 되는 거니까 245를 3번 더해서 10개짜리 즉 100묶음이 하나 생기고 10묶음이 2개 남고, 근데 이 하나가 또 어디서 왔느냐면 이거는 일모형이죠. 일모형이 또 3번 더하면 15개가 되니까 이건 사실 15개는 일모형의 값입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일모형도 막 섞여서 올라오고 올림에서 올라오고 신모형도 또 섞여서 또 백모형 올라가고 이렇게 바다 올림이 여러 번 있는 것을 지금 복잡하다 이런 느낌을 들 수 있어요. 이것이 1단계나 2단계에서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근데 3단계 오면은 여러 번 받아 올리기 때문에 수모형 자체도 복잡해서 수모형 하는 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형식화 시킬 수밖에 없다. 추상화된 이런 세로로 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로셈에 여러분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곱셈은 1의 자리부터 계산하는데 5, 3, 15가 됐을 때 이 15, 1을 여기다가 바로 윗자리에다 받아 올림하고 여기는 1의 자리만 내려 쓴다. 이번에는 이제 4, 3, 10인데 12에다가 아까 받아 올린 1을 더해서 13이 되는 3을 쓰고 여기다 1을 받아 올려서 3을 쓰고 다시 위에다가 1, 13의 1을 100의 자리 받아 올려야 돼요. 받아 올려 쓰는데 바로 윗자리 적는다. 그 다음 2, 3은 6인데 거기다가 아까 받아 올린 1을 더해서 7이 된다 해서 결국은 735 이렇게 한 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가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한 줄로 쓰는 것이 아직 숙달되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한 줄로 쓰는 거를 고집하지 말고 세 줄로 쓰시면 돼요. 3번 곱했기 때문에. 그래서 5, 3, 15 한 거를 바로 15라고 써요. 5, 3, 15입니다. 4, 3, 12인데 이것을 12라고 쓰면 안 되고 120이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4가 그냥 4가 아니고 40이기 때문에 40 곱하기 3, 120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요 2가 그냥 2가 아니죠. 200이죠. 200 곱하기 3은 600입니다. 600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에 나눠 쓴 거를 한 번에 더해서 735 이렇게 아까 한 번만에 한 거 요거하고 구분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게 가장 이제 표준의 방법이긴 하지만 아직 2단계에 오지 않고 여기서 자꾸 실수하는 그런 학생의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3번에 걸쳐서 각 자리를 계산한 값을 세로로 나중에 더하는 이런 방법을 쓰면 오히려 절대로 이 올림함수를 빼먹거나 헷갈리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나 다만 이거는 세 줄을 쓰고 나중에 더하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자, 이제 연산의 발견은 총 한 단계가 6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개념을 연결하고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그리고 30초 개념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그대로 공식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책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장부터는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개념을 익히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연산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계산 익히는 게 아니라 개념 익히기다. 개념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개념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서 똑개가 나타나서 개념적인 설명을 힌트로 줍니다. 그 힌트를 받아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고, 이것을 벗어난 학생은 굳이 힌트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념 익히기 딱 들어오면은 여기에서는 이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 이거는 그날 공부한 날짜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별이 5개가 있습니다. 별이 5개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도를 여기다가 이제 써라, 그런 뜻으로 별을 5개를 줬습니다. 그럼 뭐가 없습니까? 다른 연산 문제집에 있는 없는 게 뭐냐면 시간을 재는, 시간을 기록하는 게 없어요. 이 시간을 재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빨리 해야 된다, 정확히가 아니고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연산의 발견은 어느 한 군데서도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느냐, 메타인지를 길러주기 위해서 만족도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애를 독촉하지 말고 시간보다는 얼마나 충실하게 잘 풀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산의 발견 매 단계의 3번째 장을 가면 3번째 장은 개념 다지기입니다. 개념 다지기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장은 조금 이제 개념 익히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 2번째 장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 가장 높은 수준이죠. 연산의 발견은 결국 연산 연습은 3쪽에 걸쳐서 하게 되고 마지막 쪽은 다시 보는, 즉 반복하는 건데 처음 3쪽이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그래서 총 말하면 4번째 쪽인데 개념 다지기의 오른쪽 페이지는 제목이 없는 대신에 거기가 역시 개념 다지기지만 개념 다지기보다 왼쪽보다는 수준이 높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 왼쪽의 개념 다지기는 이렇게 특별히 토끼 귀를 가진 그런 문제가, 귀가 달린 문제가 2개가 있습니다. 1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문제는 이 귀의 역할을 부모님이 해주십사 또는 친구에게 맡겨서라도 어쨌든 이거는 선생님 놀이를 하기 위한 겁니다. 연산을 그냥 기계적으로 풀기만 하고 답이 맞으면 끝나는 상태에서 연산이 계속 가면 연산이 뭔지를 모르는, 그다음에 연산의 개념을 다른 수학에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의 발견은 철저히 연산 공부가 헛되이 가지 않도록 연산에서도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개념 다지기에 2개씩에서 4개를 넣어놨습니다. 4개가 최대고요. 3개를 넣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그때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여러분이 답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모님이 또 친구를 통해서라도 꼭 그 학생이 계산한 것을 답만 맞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선생님 놀이가 되고 표현학습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니까 주의하시고, 일단 개념 다지기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개념 다지기 오른쪽은 제목은 없지만 개념 다지기입니다. 여기는 왼쪽과 다른 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와 같이 식을, 가로로 된 식을 세로셈으로 바꿀 때 자기가 계산식을 자기가 쓰는 겁니다. 계산식 쓰는 것이 여기가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물론 어떤 단계는 계산식을 쓸 필요가 없는 단계에서는 이것을 쓰게 하지 않았지만 계산식을 써야 되는 단계는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칸을 줘서라도 또는 빈 공간을 주고 자기가 문제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수동적으로 답만 내는 역할은 아주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다면 여기 개념 다지기는 자기가 직접 문제를 쓰는 역할까지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왜 문제를 쓰게 했느냐? 이 식을 쓰는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식을 쓰려면 식을 쓰는 위치, 칸,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그 연산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수학적으로 사고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고를 요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식을 쓰는 것을 이제 다지기에다가 가장 어려운 단계로 두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쪽은 개념 키우기입니다. 개념 키우기는 문장제 문제입니다. 개념을 키워서 어디다 쓸 거냐? 결국은 문장제 문제를 푸는 데 쓴다라는 겁니다. 문장제 문제는 원래 연산 학습지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 연산의 발견은 연산의 훈련, 연산을 잘하는 목적이 결국 문장제 문제, 이런 일상생활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장제 문제를 푸는 동안 학생들은 내가 연산을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인식해서
이 연산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곱셈을 하는 건데 문제를 한번 볼까요? 빵 한 봉지 무게는 382g입니다. 빵 7봉지의 무게는 얼마인가요? 몇 g인가요? 그랬어요. 자, 여기 곱하란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개의 무게를 주고 한 봉지 무게를 주고 7봉지의 무게를 재는 거는 간단하게는 뭐냐면 382g을 7개 더하면 돼요. 그래서 382 더하기 382 더하기 이게 더하다 보면 너무 귀찮아.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82 곱하기 7로 하는 거구나. 곱셈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이렇게 곱셈의 필요성을 느껴서 곱셈으로 썼다면 이제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이제 계산이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문장제가 연산을 이용하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어서 연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째 쪽은 다음에 설명하더라고요. 7단계로 넘어갈게요. 7단계에서는 이제 올림이 여러 번 있는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입니다. 자, 여기도 제목에서 보니까 올림이 여러 번 있다는 얘기는 이 전 단계는 올림이 한 번 있는 거. 그 전 단계는 뭐야? 올림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인데 지금은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이니까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자리가 이제 아래가 두 자리 곱해주는 수가 두 자리면 한 자리보다 상당히 복잡해진다. 그런 것을 인식하면 될 것이고요. 개념 연결은 2학년 곱셈 9구로부터 3학년 이제 몇십 몇 곱하기 몇인데 이 몇이 다시 몇십 몇으로 바뀌는 과정. 그러면 바로 이것이 그대로 한 번 더 쓰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4학년에 가면은 앞에가 몇십 몇이 세 자리로 바뀌는, 이렇게 점점점 연산이 개념적으로 연결되고 또 방법도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억해 볼까요? 갈게요.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구구단부터 그 다음에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인데 올림이 여러 번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든가 없다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몇 곱하기 몇십도 이제 계산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0초 개념 가겠습니다. 30초 개념에서는 올림이 여러 번 있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을 이렇게 2번처럼 한 번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모는종이 모델을 써가지고 한번 계산합니다. 이 모논종이 모델은 사실은 넓이를 하는 겁니다. 넓이. 3학년에서 넓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5학년에 가 쓰는 넓이 개념이 모논종이로 들어와 있어요. 모논종이는 단지 개수를 세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7은 10칸, 20칸, 7칸, 27칸 가로가 있고요. 35는 세로로 30칸과 5칸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20과 7로, 그다음에 30과 5로 쪼개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4개를 쪼개면 각각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20 곱하기 30, 7 곱하기 30, 20 곱하기 5, 7 곱하기 5, 이게 4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4개를 각각을 구해서 더하면 전체의 곱셈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곱셈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에 주어진 몇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하고 이런 방법을 그냥 귀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특히 이 방법은 넓이로 연결되지만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요, 분배 법칙이라는 걸 배웁니다. 분배 법칙. 이 분배 법칙이 정확하게 넓이로는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쪼개는 방법과 똑같기 때문에 그때 학생들이 분배 법칙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이 넓이를 쓰게 됩니다. 교과서가. 근데 분배 법칙 역시 공식이니까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러나 외워가지고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넓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숫자로 계산합니다. 27 곱하기 35를 볼 때 35를 30과 5로 쪼개서, 이 두 가지로 쪼개서 먼저 5를 먼저 곱한다. 그래서 27 곱하기 35 중에 이 5만 먼저 곱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몇십 곱하기 몇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5, 7이 35, 2호는 이제 3이 올림이 3이 일어나죠. 그래서 2호는 10에다가 13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5만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은 이제 3을 곱하는데 사실은 이게 3이 아니라 30이라는 거죠. 그래서 27 곱하기 3은 81인데 81이라고 쓰면 안 되고 810이 돼야 돼. 학생들은 여기서 실수하는 게 여기다 81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리가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답이 틀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810이라는 거. 이게 아주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사실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끝에다가 항상 0을 쓰는 버릇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를 더해가지고 945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을 밑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에서는 30을 30과 35를 30과 5로 쪼개서 27에다가 30을 곱하고 또 27에다가 5를 곱하는 이 두 가지를 각각 해서 더하는. 근데 이거는 언뜻 보면은 요 계산과 똑같습니다. 이걸 가로로 했는 거고 이것은 세로로 한 거니까 세로로 한 거냐 가로로 한 거냐 이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0단계로 가볼까요? 곱셈은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단계로 가보겠습니다. 10단계는 내림이 있고 나머지가 없는 몇십 몇 나누기 몇입니다. 내림이 없고 나머지가 없는, 내림이 있고 나머지가 없는 이렇게 되니까 9단계는 뭐겠어요? 내림도 없고 나머지도 없는 그런 상태. 자, 내림이 뭔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 가보니까 3번에 68 나누기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먼저 앞에 있는 6을 2로 나누면 2, 3은 6 해서 딱 없죠. 그러니까 6에서 6을 빼면 없기 때문에 8이 내려갈 때 그 내림, 8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려 쓴 거고 6에서부터 내려간 게 없다. 딱 떨어져서 그냥 바로 0이 되는 이런 상태를 내림이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9단계입니다. 그래서 9단계에서는 이렇게 3을 하고 그다음 2, 3은 8에서 다 떨어졌죠. 그래서 나눠 떨어지고 몫은 34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지금 여기 10단계 다루는 건 요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내림이 있는 거다. 내림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림이 있고 나머지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10의 자리에서 남은 수를 1의 자릿수에 더해서 나눗셈을 한다. 남은 수 이걸 내리는 겁니다. 내리는 거야. 이제 요 오른쪽부터 보면은 75 나누기 3을 할 때 3위는 6 하고 이게 뭡니까? 1이 남죠. 1. 요 1이 남는 겁니다. 이것을 남겨서 남은 수 5와 같이 그러면 이게 2를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15 해가지고 3, 5, 15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것만 이제 9단계와 차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형식화된 계산 세로셈이고요. 이것을 수 모형으로 구체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면은 뭐냐면 75가 있었어요. 75가 7개 신모형이 있었고 낱개가 5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3으로 나누려니까 7개를 3개로 똑같이 나누려니까 6개는 나누지만 1개가 남죠. 그래서 6개만 남기고 이 1개를 다시 1모형으로 바꿔서 1모형이 15개 되는 겁니다. 15개를 5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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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줬고 그다음 10모형을 2개씩 넣어놨더니 똑같이 25개씩 넣어지더라. 한 사람이 25개 받는다. 그래서 몫이 25가 되는 겁니다. 그 몫 25는 여기 있는 25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내린 숫자 7에서 6을 빼고 남은 1이 뭐냐? 이 신모형 이거 남은 거 그것을 다시 이렇게 1의 자릿수와 더해서 15가 되는 것은 1모형이 15개 됐다라는 거예요. 그 15개를 세 사람에게 나눌 때 3, 5, 15 한 사람이 5개씩 나눠 가지는 그런 계산 원리를 지금 같이 보는 겁니다. 밑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뭐냐면 75 나누기 3에서 처음 75를 60과 15로 가르게 해가지고 60을 3으로 나누고 15도 3으로 나눠서 각각 몫이 20과 5가 나오니까
전체적인 몫은 그 20과 5를 더한 25다.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세로 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 모형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쪼개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개념 익히기 들어가 보니까 맨 밑에 덤이 있어요. 맨 밑에. 덤의 설명 굉장히 중요한데, 내림이 있는 나눗셈에서 몫을 구할 때 곱셈 구구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겁니다. 예를 들면 52 나누기 2에서 처음에 있는 이 10의 자리 5를 2로 나누는데, 자 9구단으로 해서 2, 1은 2, 2 곱하기 1은 2가 되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4가 되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6이 되죠. 그때 5가 이 4와 6 사이에 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를 나눌 때는 6은 넘어가면 안 되고 5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 2는 4란 말이에요. 9구단에서 곱셈 9구에 나올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그러니까 2, 이 몫을 2로 해야 된다. 2는 4. 근데 2는 2 그러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남는 수가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커지기 때문에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수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은 한 자리로 나눌 때는 간단하지만 이게 이제 나누는 수가 두 자리가 되면 9구단으로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때 가서 잘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12단계로 가볼까요? 12단계. 12단계는 이제 내림이 있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 9단계는 내림도 없고 나머지도 없고. 그럼 10단계는 뭐였어요? 내림은 있는데 나머지가 없어. 그럼 11단계가 또 있고, 이제 12단계는 내림도 있고 나머지도 있는 가장 어려운 상태의 나눗셈이다 생각하면 돼요. 12단계만 잘하면 사실 이 앞에 9단계, 10단계, 11단계는 거저 먹는 거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전에 내림과 나머지로만 따지면 간단하죠. 내림이 있고 없고, 맨 처음에는 내림도 없고 나머지도 없는 거. 내림은 있는데 나머지가 없는 거. 내림은 없는데 나머지가 있는 거. 내림도 있고 나머지도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앞에서 다뤄봤고, 마지막 12단계를 하면 이제 몇십 몇 나누기 몇은 다 이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 꼭 한 번씩 해보고, 여기서 걸리면은 이 12단계로 가지 말고 이전 단계를 다시 가서 복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0초 개념은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결과, 특히 나머지가 있는 거는 꼭 검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고 거기 나머지를 더한다. 그러면 원래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까지 여기서는 꼭 겪어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47 나누기 3을 한번 해볼게요. 47 나누기 3은 모형으로는 10모형 4개와 1모형 7개가 있는데, 10모형 4개는 3개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3개만 나누고 1개를 다시 1모형으로 바꾸면 1모형이 17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이제 10모형과 1모형으로 해가지고 각각 15개씩 나누고도 2개가 남아. 이런 상태로 우리가 모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몫은 15가 되고 나머지는 2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거는 수 모형만 가지고도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식으로 된 나눗셈식, 즉 형식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앞에 10의 자리를 나누면은 1이 남습니다. 1. 이건 사실 1이 아니고 10이죠. 그래서 그 10과 뒤에 있는 1의 자리에서 7을 같이 내린다. 이거 아까 10단계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3으로 나누면 3, 5, 15하고 마지막 2가 남게 되죠. 이것을 나머지라고 하는 거고, 몫이 15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이제 나눗셈이 복잡해지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반드시 답을 쓰기 전에, 그리고 계산을 마치기 전에 확인하는, 내가 맞았는지를 검산한다 그러죠. 검산. 이 검산이란 말은 사실은 한문이에요. 검산이라고보다는 그냥 우리 확인한다, 확인하는 식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확인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똑같은 계산을 하면 한 번 실수한 게 똑같이 실수하기 때문에
실수한 거를, 잘못된 거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검사는 항상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계산했는데 결과가 똑같아. 그러면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여기서는 그 검산을 나눗셈을 한 검사는 곱셈으로 확인하는 방법, 그것을 이제 지금 검산식이라고 말하는 건데, 뭐 하는 거냐,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합니다. 나누는 수와 몫을 먼저 곱해. 나누는 수는 3이고 몫이 15니까 3하고 15를 곱하면 45가 되는 거예요. 45. 그리고 거기다 마지막 나머지를 더하면 47이 나오는데, 이 수가 최초에 나누어지는 수와 같으면 계산이 정상적으로 잘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나눗셈에서는 꼭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꼭 검산을 하는 이런 것을 습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덤, 오른쪽 페이지에 덤을 보면은 나머지의 성질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64 나누기 5에서 5일은 5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냥 14가 남았는데 더 이상 안 나누고 그냥 끝나서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14다. 또는 여기서 한 번 더 나눌 수 있어요. 5일은 5 해가지고 나머지가 9다. 나머지가 14다. 나머지가 9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머지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제 몫이 2 해가지고 10을 빼게 되면, 14에서 10을 빼게 되면 나머지가 4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나머지가 4다. 어떤 사람은 9다. 어떤 사람은 14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여러 가지가 되고 사람마다 나머지가 다른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온 결과가 똑같도록 만드는 장치를 한 것이 뭐냐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면 안 된다. 그래야만이 나머지가 4로, 5보다 작은 수로 결정이 되겠죠. 이런 것이 수학의 특징이에요. 수학은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면 안 돼. 그러면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이런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나머지가 4라고 그러고 내 친구는 나머지가 9라고 그러고 또 저쪽에 있는 친구는 나머지가 14라 그러면은 나머지가 뭐야? 그럴 때 나머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서로 안 맞아서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의 성질을 뭐라 했냐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 작다라고 정한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단계로 가볼까요? 14단계. 자, 14단계에서는 뭐냐면, 이제 나머지가 있는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자, 아까는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였고, 이제는 단계가 올라가서 나머지가 있고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그러면 이 전에는 뭐 했겠어요? 13단계는 나머지가 없는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를 굳이 나머지가 없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게, 왜 나머지가 있는 걸 알면 나머지 없는 건 더 쉽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세 자리 한 자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4학년 가면은 이제 한 자리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두 자릿수로 나누는 거, 좀 더 어렵겠죠. 사실 이 두 자리 나누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구구단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는요, 이 한 자리가 결국 곱하면 한 자리씩 곱해요. 한 자리 한 자리 곱하는 걸 우리가 구구단으로 다 해결됩니다. 다 외운 숫자로 해결되지만,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암산도 어렵고 구구단 안 되기 때문에 이제 4학년의 곱셈이 3학년보다 많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 잘 하시고요. 30초 개념으로 갈게요. 3초 개념에서는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의 계산은 몇십몇 곱하기 몇, 즉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의 계산 방법과 같아요. 뭐가 같냐? 자릿수 하나. 나누어지는 수가 두 자리였는데 몇십 몇이었는데 몇백 몇십 몇 세 자릿수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내림도 두 번 있을 수 있죠. 내림도 100의 자리 10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예시로 들어있는 315 나누기 2, 315를 2로 나누는 수 모형이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수 모형은 귀찮고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점점 숫자가 커지면 우리는 수 모형, 이렇게 구체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수식으로 이렇게 형식화된 세로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 세로셈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315 나누기 2를 할 때 처음 100의 자리를 1로 나누면 1이 나와. 이 내림이에요. 내림. 이거 2를 내려줘야 돼. 내림. 그 다음 수 10의 자리 1 내려서 11로
놓고 이것을 2호는 10에서 다시 또 1이 내려갑니다. 또 내림이 두 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1은 다시 1의 자리 5와 같이 내려서 15가 되고 2, 7이 14 그래서 남은 건 1이다. 이건 마지막 이건 나머지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몇 곱하기 몇에서는 요 과정이 생략되고 나머지 두 과정은 또 똑같죠. 몇십 몇에서 몇을 나누는 거니까. 근데 세 자리면 그것이 한 번 더, 세 번까지 계속 나눗셈을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한다. 말은 한 번 더 하는 게 원리는 같지만 그래도 시간도 이제 많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계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죠. 천천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90쪽에 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지금 625 나누기 3 같은 거. 3위는 6 해서 여기 이제 없죠. 0이니까 내리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왔는데 2가 3보다 작으니까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25 이렇게 25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답이 한꺼번에 두 번 내리면서 답이 0이 빠졌네요. 200이 되겠죠. 200. 200이 이건 아니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다음 계산이 38에 24가 남았네요. 나머지가 1이 되는. 그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10의 자리에 0이 낀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많이 빼먹고 그냥 0을 안 쓰고 8만 쓰면 몫이 28처럼 되는 거죠.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방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625가 있으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나누는 거야. 3위는 6해서 2가 내려오면 3은 이 속에는 3이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몫이 0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몫이 0이니까 3, 0은 3에서 25가 되면 그 다음에 38에 24 해가지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하면 이 0을 써지는 것이 아까처럼 그냥 쓰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데 왜냐하면 요 계산이 들어가죠. 요 계산. 여기서는 그냥 2를 내린 거고 2와 5를 동시에 내린 거고 그러면서 0을 써야 되는데 이걸 빼먹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0을 한번 몫으로 해서 0을 빼는 과정을 겪으면 그대로 2가 내려오겠지만 그래도 이 0을 분명히 쓴다는 이 몫에다가 10의 자리 0을 쓰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방법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5단계는 분수만큼 알아보기. 제가 15단계를 택한 이유는 이 분수만큼이란 말을 학생들이 정말 잘 몰라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분수만큼이란 말은 일상에서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분수만큼 이런 말이 나오면 써야 됩니다. 이걸 자주 써야 학생들이 분수만큼을 익숙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일상에서 안 쓰면 분수만큼이 뭐냐? 굉장히 어려운 말이 돼요. 이 수학 용어는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수만큼 쓰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쓰고 아이가 그것을 분수만큼으로 쓸 수 있도록 스스로 그렇게 자꾸 이제 경험을 쌓으면 익숙해지겠죠. 자, 분수만큼은 이런 겁니다. 딱 여기 예를 들어 12의 4분의 3은 9다. 이걸 분수만큼 표현하면 12의 4분의 3만큼은 9다. 12개의 4분의 3만큼은 9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1학기 때는 그냥 분수만 배웠어요. 5권에서 분수만 배웠어요. 분수의 뜻이 뭐냐? 전체를 똑같이 나눈 것 중에 몇 개, 한 개, 두 개 이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체가 1이었어요. 1학기 때는 전체가 항상 1입니다. 근데 2학기 때는 전체가 12개, 6개 이 전체가 커졌어요. 1이 아니에요. 그런 때 우리가 분수만큼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전체가 1일 때는 그냥 분수만 쓰는데 전체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때 분수가 아니고 분수만큼. 분수는 1에 대해서 분수인데 1이 한 개가 아니고 전체가 1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개가 있어. 사과라든가 뭐 이런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분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분수만큼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는 같은 분수인데 전체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분수는 이 전체를 1로 보면 지금 몇 개냐면 똑같이 8개 쪼갰죠. 8개 쪼갠 것 중에 3개니까
8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7분의 5는 7분의 1이 몇 개냐면 5개가 있다는 건데, 그럼 7분의 1이 뭐냐? 7분의 1은 전체를 7개로 똑같이 쪼갠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분자가 1인 분수를 뭐라 하겠습니까? 단위 분수라겠죠. 단위 분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초 개념 들어가 볼게요. 전체의 몇 분의 몇, 이걸 분수만큼이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전체를 몇 묶음으로, 이 몇 묶음이 앞에 겁니다. 앞에 몇 분의 그 몇 묶음으로 묶은 것 중에 몇을 나타낸다. 뒤에 있는 몇을 나타낸다. 그래서 전체의 네모분의 세모라면은 네모가 묶음이야. 이게 묶음이고, 이게 이제 묶은 것 중에 몇 개다 이겁니다. 이 네모가 묶음이라는 거, 똑같이 네모로 묶는다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모로 묶는다. 이것이. 그럼 예를 들면 12의 4분의 3만큼, 그 말은 뭐냐면 이 분모가 4니까 항상 분모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면 12개를 네묶음으로 똑같이 나눴다. 네묶음으로. 그럼 12개를 네묶음 나누려면 3개씩 나눴겠죠. 그래서 네묶음이 나오면 그 중에 3이니까 그 중에 세묶음 따져. 그래서 이 중에 세묶음이니까 9개다. 하나, 둘, 세묶음이니까 9개다. 이게 4분의 3이에요. 12의 4분의 3. 그럼 12의 4분의 3만큼은 9개다. 그럼 12의 6분의 2만큼 뭐냐? 6을 12개를 6개 묶음으로 나누면 한 묶음에 2개씩 되겠죠. 그 중에 2묶음이니까 이렇게 4개가 되는 겁니다. 4개. 이게 분수만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보니까 12의 4분의 3만큼이라는 게 뭐냐면 12를 똑같이 4로 나누는 이 분모라는 거예요. 분모로. 그 중에 3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먼저 12를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네묶음으로 나눠야 되니까 나누기 4가 되는 거죠. 나눗셈에서 배웠어요. 이건 이제 분수를 다시 나눗셈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이라는 것은 4개로 똑같이 쪼갠 거예요. 근데 나누기 4도 4개로 똑같이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4나 4분의 1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2 나누기 4라는 겁니다. 이 12 나누기 4의 4는 여기 이 4분의 3만큼의 분모 4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3이 나와. 이게 뭐냐면 이게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한 묶음의 개수가 3개다. 라는 것이죠. 몫이지. 분수의 나눗셈의 몫인데, 근데 그것이 세 묶음이니까 한 묶음에 3개씩 세 묶음이니까 다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12 나누기 4를 먼저 하고, 이때 나온 몫을 다시 3, 3은 9해서 나오는 이 9가 12의 4분의 3만큼이고, 아까 우리가 묶어서 한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7단계 드리의 덧셈을 가볼게요. 드리의 덧셈은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 덧셈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입니까? 그 다음이 드리 다음에 우리는 무게죠. 무게는 덧셈, 뺄셈 중에 뺄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의 덧셈은 단위입니다. 단위. 시간의 덧셈을 우리가 이전에 이제 4권 2학년 2학기 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6권 즉 3학년 2학기 때는 드리와 무게를 이제 더하고 빼는데 똑같습니다. 같은 단위끼리 더하고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학년 때는 길이도 더해봤어요. 길이 더 빼봤는데 2학년 때 길이도 마찬가지 같은 단위끼리, 미터는 미터끼리,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빼는 거 마찬가지로 드리는 리터와 미리리터죠. 크게 봐서. 그래서 드리의 덧셈을 보면은 리터와 미리리터 이렇게 더하게 되는데, 앞에 이제 시간을 더하고 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길이를 더하고 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똑같이 연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뭐가 같냐? 자연수의 덧셈과 같다. 자연수의 덧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의 자리끼리 더하고 10의 자리끼리 더하고 100의 자리끼리 더한 거니까 끼리끼리 더하는 거다. 같은 것끼리 더해야 된다. 그러면 드리는 뭐냐? 리터가 있고 밀리리터가 있는데, 밀리리터는 밀리리터끼리, 리터는 리터끼리 더하면 된다. 그게 이제 계산 방법이에요. 3초 개념은 뭐냐면 2개의 단위를 같은 단위끼리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셈으로 써도 되고 가로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리터끼리 또 밀리리터끼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것도 이제 작은 단위 밀리리터끼리 먼저 계산해야 되는 그런 건데, 왜냐하면 이 밀리리터끼리 계산했을 때 1000이 넘어가면 이 리터로 바꿔야 되거든요. 받아 올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700ml와 600ml를 더했더니 1300이니까 그중에 300리터를 내려 쓰고 이를 받아 올리는 이런 이 자연수의 받아 올림과 똑같은 계산에서 결국 6리터 300ml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면은 무게의 뺄셈 가볼게요. 자, 무게의 뺄셈은 20단계입니다. 20단계에서는 무게를 이제 빼게 되는데, 무게 덧셈이 19단계죠. 그러니까 무게의 덧셈은 아까 그 금방 했던 드리의 덧셈과 마찬가지고, 이제 무게의 뺄셈은 드리의 뺄셈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무게는 뺄셈만 다루도록 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무게 뺄셈은 앞에 있는 드리의 뺄셈, 그 전에 시간의 뺄셈, 또 2학년 때 길이의 뺄셈과 원리가 다 일치하고, 심지어는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의 뺄셈과도 일치한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초 개념을 보면은 같은 단위끼리 뺀다. 그래서 그램은 그램 단위끼리, 또 킬로그램은 킬로그램까지 하는데, 만약에 그램 단위끼리 뺄 수 없을 때는 받아 내림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4kg 200g 빼기 1kg 500g 할 때 그램을 먼저 빼면은 이 빼지는 500g이 크기 때문에 4kg에서 1kg을 받아내려서 1000으로 받아내려. 이때는 1kg이 1000g이니까 그 1200에서 500을 빼면 700. 그리고 아까 4kg에서 1 내렸으니까 3이 남았죠. 그 3kg에서 1kg 빼면 2kg 700g 이렇게 하는 겁니다. 킬로그램끼리 빼고 그램끼리 뺀다. 그리고 만약에 뺄 수 없으면 이제 받아내림한다. 근데 만약에 받아내림이 없거나 계산이 간다는 경우에는 가로셈으로 그냥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예시가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오늘 8개 정도를 다뤄서 우리가 이 6권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거 우리가 하지 않은 것 중에 여러분 의문이 생기면은 게시판에다 꼭 올려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다룬 것들은 이 요건 중에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만 다뤘기 때문에 그보다 쉬운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들도 능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이 연산의 발견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